안녕하세요. 10대 여자 입장에서의 랜덤 채팅은 어떨까요? 포인트 같은 유료 기능들을 써가며 메시지를 보내는 남자와는 달리 가만히 있어도 수많은 메시지가 옵니다. 그리고 그 많은 것들 중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남자는 특히나 질이 좋지 못한 남자입니다. 왜 그런지는 영상 끝부분까지 시청하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하이, 지금 봐요. 답장 주세요. 채팅을 하다 보면 다양한 유형의 남자들이 톡을 보내옵니다. 그리고 이 남자도 그 유형들 중에 하나로 첫 인사가 안녕하세요 같은 인사말이 아닌 지금 보자는 형태입니다. 이런 형태는 경력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갑자기 지금 보자고 하면서 연락을 하는 이 남자. 그래서 물었습니다. 왜 봐요? 그러자 인사를 하고 바로 목적을 드러냅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페이리 만남 하시나요? 조일건이나 간디그지요. 생각 있으신가요? 그래서 저는 이 남자가 제가 고등학생임을 몰라서 그런 건 아닐까 해서 제가 고등학생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저 고등학생인데. 그랬더니 하는 말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고등학생도 괜찮아요. 아무런 거리낌 없이 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그리고는 말을 더했습니다. 고등학생분들 많이 하시던데? 돈 들이니까? 저 막 이상한 사람 아니고 정말 깔끔하게 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오타 하나 없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톡을 보내왔습니다. 이 정도면 정성이 갸륵한데 좋지 못한 방향으로 그 정성이 향한 케이스입니다. 고등학생임을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괜찮다며 오히려 돈 주니까 많이들 한다며 본인은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 깔끔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저를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저에게 묻습니다. 생각 있으신가요? 그 순간 잠자고 있던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은 설레임으로 진정되지 않았고 심장은 이미 설레임 그 자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네, 저는 생각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선물을 드릴 생각이요. 오늘 밤도 저는 곧 그가 펼쳐볼 제 선물을 받고 기뻐할 모습을 생각하니 잠을 설레일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남자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이 남자, 얼마나 많이 해본 걸까? 그래서 물어보았습니다. 저 말고도 다른 고등학생도 해보셨나요? 그랬더니 그는 경악을 금치 못할 대답을 들려주었습니다. 네. 5명 해봤어요. 17살 1명, 18살 2명, 19살 2명? 경력이 아주 화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진정되지 않았던 제 심장, 아니 제 설레임은 눈이 뒤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 남자, 상습범입니다. 그것도 악질 상습범이요. 남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관심은 있으신데 걱정되셔서 그러신가요? 저 정말 위험한 사람 아니고 후회 안 하실 거예요. 보시고 괜찮아서 꾸준히 본 분들도 있어요. 이 남자의 말에 의하면 본인과 모종의 거래를 했던 미성년자들은 5명은 중3 1명, 고2 2명, 고3 2명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2명 이상이 이 남자가 괜찮아서 꾸준히 본 학생들이 있다고 합니다. 뒤로 돌아간 제 눈은 그대로 한 바퀴 돌아버렸습니다. 이 대화는 이제 저와 이 남자, 2명이 아닌 여러 명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저 남자가 보낸 하트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았습니다. 하트 저거 뭔가요? 그랬더니 17이라는 숫자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랜덤 채팅에서는 성적인 단어가 많이 난무하는 것을 개발자가 깨닫고 특정 단어를 치면 하트와 같은 귀여운 이모티콘으로 바뀌도록 설정을 해놓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17이라는 단어를 쳐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하트가 그려졌습니다.
남자는 뭐가 좋은지 제가 보낸 하트에 반응하며 말합니다. 하트로 뜨네요. 이 남자는 화려한 전적이 있고 저를 안심시키는 기술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득 이 남자에 대해 궁금해졌습니다. 사람은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을 해야 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물어보았습니다. 몇 살이신데요? 그랬더니 남자는 몇 년생이라고 합니다. 성인이긴 하지만 나이가 그리 많지는 않았습니다. 이 남자의 나이는 여러분들께서 남자의 말투와 느낌표를 사용하는 특징 등을 생각해보면 그리 어렵지 않게 대략적으로 이 남자의 나이를 가늠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공짜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역시 남자는 말합니다. 네. 제가 돈 드리는 거죠? 남자는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그리고는 6시부터 7시까지는 본인이 무슨 일이 있어 연락이 안 될 거라고 말합니다. 저 정말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보시고 아니다 싶으면 안 하셔도 돼요? 이 남자와 약속을 하고 약속 장소에 여고생이 아닌 건장하고도 우람한 한 남자가 수줍게 그를 기다리고 있었음을 알면 이 남자는 무슨 반응을 보일까 문득 궁금해집니다. 남자가 말을 잇습니다. 하시면 약속 지금 잡을 수 있을까요? 6시부터 7시까지 일이 있어 연락이 안 되니 5시 51분에 그는 지금 약속을 잡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고생입니다. 호락호락한 듯하면서도 갈대같이 살랑거리는 마음이 지배하는 시기죠. 이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보통 얼마나 주시는데요? 조일건 하시면 15. 간일단은 8에서 10 정도요? 저는 단어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물었습니다. 조일건은 뭐고 간일단은 또 뭐야? 이 남자가 하는 말은 질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자는 그것을 강제로 하트로 바뀌도록 설계해놨습니다. 빈 하트와 열정이 꽉 찬 하트까지 등장합니다. 하트가 난무해서 글이 너무 난해해졌습니다. 이 앱을 개발한 운영자는 이런 단어는 순화시키면서 이런 시스템은 순화시키는데 실패했습니다. 길 가운데에 돌이 있으면 사람들은 그 돌을 우회해 갑니다. 하지만 마차를 몰고 가는 사람이라면 그 돌을 치우고 갑니다. 이 남자는 그를 제한하는 척박한 환경에서도 방법을 찾아내어 저에게 뜻을 전합니다. 에일무까지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 남자가 말을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걸거쳤습니다. 그래서 AI에게 오더하듯 이 남자에게 명령했습니다. 보기 어려운데 정리 좀 해서 주세요. 그러자 남자는 제가 보기 쉽게 정리해 주었습니다. AI에게 아무런 것도 주지 않는 우리와는 달리 저는 이 남자에게 가능성이라는 것을 주었기에 그의 노력이 바란 것이었습니다. 조일건 15. 간일단 8 정도요. 그리고는 흥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금액은 서로 조율하면 되어 만나서. 이게 단기역 거래도 아니고 내고라니.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이 남자가 말하는 조일건이라는 것과 간일단이라는 게 무엇인지 헷갈려서 용어의 개념을 설명해달라고 프롬프트를 입력했습니다. 그랬더니 남자가 말합니다. 조일건은 그냥 성관계만 하는구요. 간일단은 사비응은 안 하고 엑스무만 하는 거예요.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서 각각 얼마씩 주는 건가요? 남자는 잘 학습된 AI 마냥 제 반복되는 질문에도 친절히 답해 주었습니다. 조일건 15. 간일단 8. 이제야 가격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조일건 만남은 15만원, 간일단은 8만원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남자는 힘차게 내라며 대답하고 뒤에 느낌표까지 붙였습니다. 이게 뭐라고 그렇게 신나하는 건가 싶어 기분이 더 나빠졌습니다. 6시에 어딘가에 가야 한 그였기에 5시 59분에 저는 조금 생각하고 연락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연락은 확실히 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오붓하게 둘이서 대화를 하게 되겠지요. 7시까지 알려주세요유요. 남자는 뭐가 그렇게 절박한지 7시까지 알려달라고 합니다. 저는 대화를 훈훈하게 마무리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그의 절박함을 저에게 말합니다. 왜 그런지 의아해하려던 찰나, 그가 그 이유를 말해주었습니다. 제 마음을 읽은 건가 싶어 잘 훈련된 AI보다 조금 더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방향은 잘못되었기에 강하게 훈육해야 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이 지역 사람이 아니라 오늘 본가로 가서요? 이 남자는 이 지역 사람이 아니라 다른 지역 사람이었습니다. 왜 다른 지역에 사는 한 성인 남자가 여기까지 와서 여고생에게 이런 지저분한 제안을 하는 걸까요? 어디에서 왔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경기도 사람이라고 합니다. 본인이 어떤 수술을 했는데 다니는 병원이 이쪽에 있다며 여기로 팔로우업을 다니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 남자와 대화한 것이 월요일이었기 때문에 저는 매주 월요일날 병원에 오는지 물었습니다. 정말로 매주 월요일이라면 저는 이 사람을 다른 사람과 연결해 주어 오붓하게 둘이 데이트할 수 있게 연결해 줄 것입니다. 그가 약속 장소에서 기다리면 그의 상대가 차를 몰고 와 그를 위해 친히 뒷좌석 문을 열어주고 드라이브까지 시켜줄 걸 상상하니 제 일인 것 마냥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답에 저는 아쉬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주 월요일은 아니고 일요일에 한 번씩 불규칙적으로 와요. 그리고는 계속해서 오늘이라는 날에 집착했습니다. 오늘이 좋기는 해요. 매번 일정이 달라서요. 저는 조심스레 이 남자에 대해 유추해 보았습니다. 남자는 나이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저에게 제안한 금액도 그리 크지 않습니다. 남자가 사업을 했다면 조금 더 금액을 크게 불렀을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병원이 이 지역에 있다고 해서 여고생이라는 저를 놓치기에는 아까웠을 테니까요. 사업을 했다면 차가 있을 수도 있고 무엇보다 시간에 크게 구애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시간이면 올 수 있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불규칙적으로 온다고 했고 매번 일정이 다르다고 하였으니 주 5일째를 하는 평범한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니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유추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영상에서 앞으로 여러분은 유추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게 될 겁니다. 저는 이제 대화할 생각이 별로 없었기에 빠르게 대화를 닫으려 했습니다. 생각하고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이 남자가 제가 미성년자임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다시 확인하고 싶어 물었습니다. 저 고등학생인데 진짜 괜찮나요? 그랬더니 이 남자는 제가 고등학생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고등학생분들이 더 많이 하던데. 여기서 저희는 또 한 가지 사실을 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고등학생분들이 더 많이 하던데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성인 여성들과도 거래를 수차례 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고등학생들이라고 말한 게 아니라 고등학생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본적인 예의는 있다고 유추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의문입니다. 그런 예의를 아는 남자가 왜 이런 행위를 최소 6번 이상을 했을까요? 저는 문득 다른 것이 궁금해졌습니다. 미성년자는 모일텔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 어디에서 이러한 것들이 행해지는지가요. 이를 알아내는 데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친절히 말을 해주었으니까요. 보통 고등학생이면 모일텔 입장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건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아는 사실입니다. 모일텔이라는 단어는 개발자가 의식한 단어 중 하나였습니다. 여기서도 하트가 나왔습니다. 차 안이나 아파트 비상구 같은 곳에서 한다고 합니다. 이 남자, 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차가 없는 사람이라면
장소들을 말할 때 알더라도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차를 가지고 있고 이미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남자는 차 안까지도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궁금해졌습니다. 남자는 아파트 비상구도 언급했습니다.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자주 오가는 곳이고 비상구도 그래도 사람이 왕래가 있을 법한데 어떻게 여기서 가능하다는 걸까요?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물어봐야 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물어보았습니다. 아파트 비상구에서 어떻게 해요? 사람 지나갈 텐데. 그랬더니 능숙한 그가 대답해 줍니다. 그 보통 사람 안 다니니까. 건물 화장실이나 아파트 비상구 쪽은 거기서 해요. 아파트 비상구뿐 아니라 건물 화장실까지 나왔습니다. 화장실이요? 남자는 이제 가봐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가봐야 해서 제가 응할 건지를 7시까지 알려달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은 안 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 언제부터인지 말끝에 유효 표시를 달고 있었습니다. 다음에 연락을 준다고 하니 남자는 오늘이 좋다며 오늘 보고 알려달라고 뗐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소용없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그의 제안을 끊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정말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합니다. 끝까지 만나보자고 합니다. 보고 아니다 싶으면 그냥 가도 된다고 하며 자꾸 생떼를 부립니다. 그러고는 아까는 저보고 7시까지 알려달라더니 이제는 자기가 7시에 연락을 준다고 합니다. 저는 이 생떼 부리는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조금 더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았습니다. 덩치가 크신가요? 그랬더니 안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묻지도 않은 본인의 키와 몸무게까지 알려줍니다. 170에 65kg입니다. 조금만 더하면 통장의 비밀번호까지 알려줄 기세입니다. 그쪽은요? 그가 제 키와 몸무게를 묻습니다. 저는 말하기 부끄러웠습니다. 건장하고도 우람한 남자인 제 키와 몸무게를 말해버리면 그가 주눅이 들까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곰곰이 생각하다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162에 48kg예요. 그리고는 더 이상의 대화는 하고 싶지 않아 이 남자를 놓아주기로 했습니다. 생각해보고 연락 주겠다고 한 후 그를 놓아주었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7시까지 알려달라며 생떼를 부리는 철부지였지만 저는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었고 그런 그에게 저는 작디 작은 선물 하나를 주었습니다.